트럼프는 이란의 300대 드론, 이 쿠바에서 미국을 겨냥하고 테헤란의 위협이 플로리다 지처까지 다가오자 분노했습니다. 미국 해안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시는 쿠바가 이란산 공격용 드론 수백 대를 획득했다는 보도를 언급합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이후 러시아와 이란에서 획득한 300여 대 군사용 드론, 이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기가 어떻게 관타나모 기지, 미군 군함, 심지어 키웨스타까지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보는 제브 부시와 카를로스 히메네스 의원이 2026년 7월 8일 코럴 게이블스에서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을 공개한 이후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위험이 더 이상 걸프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바나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약 93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란 군사 고문들이 섬에서 활동하며 쿠바가 테헤란이 기지, 선박,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7월 13일 월요일에 발언을 더욱 강경하게 했고 이란이 합의를 깼다고 비난하며 정권을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밀 합의가 있었고 합의가 체결된 상태였지만 그들이 깼습니다. 그들은 항상 합의를 깹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과 10번이나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해협을 통제할 것이며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요르단에 있는 미군 시설에 도달했을 때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전쟁의 중심이 되었을 때 카리브 해가 트럼프가 미국 영토에 닿기 전에 진압하려는 위기의 전선에 들어왔습니다. 쿠바가 이 함대로 뭘 하려는 걸까요? 테헤란이 왜 군사기술을 플로리다 근처로 가져왔는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핵심 정보는 미국 언론과 공유된 기밀 정보에서 나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쿠바는 다양한 성능의 군사용 드론 300대 이상을 확보해 섬의 전략적 지점에 배치했습니다. 부시는 쿠바가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과 함께 이란에서 제조된 수백 대의 공격용 드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애미에서 저 부시는 약 300대의 드론이 현재 쿠바에 있다는 보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바나는 EA의 재기준이며 뉴스네이션은 이 숫자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합니다. 쿠바 당국은 워싱턴과의 관계가 공개적인 충돌로 발전할 경우 드론 사용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급된 표적들에는 관타나모 해군기지, 미군 군함들, 그리고 아바나 북쪽에 위치한 플로리다의 도시 키웨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적 공격 가능성은 지적하지 않지만 이는 위험 신호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접성, 수량, 그리고 군사 협력의 결합에 있습니다. 쿠바 영토에서 발사된 드론은 이란이 걸프 지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미국 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훨씬 짧을 것입니다. 이 섬은 또한 테헤란에게 서반구 내에서 정치적, 군사적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는 워싱턴이 수십 년 동안 막으려 했던 일입니다. 쿠바는 2023년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해당 장비의 일부는 전략적인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바 군인들이 추가 물량을 찾고 이란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하는 동안 이란 군사 고문들이 아바나에 주둔하면서 경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압박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같은 정권이 이제 미국 해안 근처에 배치된 함대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브 부시는 7월 8일 코럴 게이블스의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유나이티드 어게인스트 뉴클리어 이란 단체 행사에서 이 문제를 토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카를로스 히메네스와 전 대사 마크 월리스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회수된 샤헤드 136을 소개하며 보도에 따르면 쿠바에 약 300대의 드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드론들이 그룹으로 조직된 걸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에서 중동에서도 봤던 방어 능력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란이 꾸준히 쿠바, 마두로 정권이 떠나기 전에 베네수엘라와 협력해왔고, 이는 쿠바뿐만 아니라 확실히 그 지역 전체에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시는 트럼프가 중동에서 이란의 군사력을 일부 약화시킨 점을 칭찬했지만 그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위협은 단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카를로스 히메네스는 이런 종류의 드론이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고 미국 남동부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타나모와 키웨스토아가 참가자들이 언급한 위험지역 안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히메네스는 또한 이 장비를 테러 무기로 분류했으며 드론과 인공지능 그리고 고가 시설물을 겨냥한 저비용 공격이 결합되면서 현대 분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헤드 136은 이란이 중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자폭형 공격 드론으로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 드론은 약 1,500마일 사거리에 100파운드 넘는 폭발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마이애미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드론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의 대표적인 전투 드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바나는 워싱턴이 공격을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며 어떠한 군사 준비도 방어적 성격을 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IA 국장 존 레트클리프도 쿠바를 방문해 현지 당국에 어떤 적대 행위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메시지는 쿠바가 더 이상 미국의 적들에게 발판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또한 쿠바 영토 내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신호 수집 시설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플로리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첩보 활동, 훈련, 군사 주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월요일에 또 다른 전선에서 벌어진 이란의 진전에 대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테헤란과 사실상 마무리된 합의가 있었지만 그 정권이 이를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란 측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다고 말하며 새롭고 강도 높은 공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비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타결된 합의였는데 그들이 있겠죠. 그들은 늘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이들과 10번 합의했습니다. 이제 그냥 강하게 공격하겠다는 건가요? 트럼프는 또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를 맡아야 하며 그 해협을 통과하는 데 의존하는 부유한 국가들에게 보안 서비스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겁니다. 어쩌면 수호천사라고도 부를 수 있겠네요.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 다른 부유한 나라들이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예전처럼 공짜로 이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50년이 넘도록 해협을 지켜왔지만 한 번도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돈을 벌었고 미국만 남겨졌죠. 알다시피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어. 우리는 그걸 공짜로 지켰고 이제는 지키면서 많은 돈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보상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 발언은 걸프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이 오간 후에 나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 시설을 타격하고 오만의 레이더를 파괴했으며 요르단의 연료 및 탄약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미사일 시설, 드론 시설, 그리고 이란의 소형 선박들을 타격하며 대응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와 캐셴 섬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여전히 미국과 미군을 주둔시키는 국가들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고 방위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후 이 압력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이란은 항해를 위한 허가, 경로, 조건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미국은 테헤란이 해당 지역을 봉쇄하거나 상업 선박에 대한 호위를 유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선박 이동이 크게 줄었지만 이란 정권은 세계 무역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가 양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은 미국 대통령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도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미군 기지에 새로운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더 큰 보복의 위험이 커지고 협상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이란의 확장세는 예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7월 13일 이란 항공기의 착륙을 막기 위해 사나 공항 활주로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항공기는 옛 이란 지도자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후티 대표단의 수송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하며 보복을 약속했고, 아덴에 본거지를 둔 정부는 이번 작전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란이 예멘 영공을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테헤란이 미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의 통로를 유지하려고 어떻게 시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리브해의 쿠바, 예멘의 후티, 그리고 걸프 지역의 이란군은 모두 같은 전략에 서로 다른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군사 자원을 분산시키고 워싱턴의 동맹국들을 압박하며 미국이 주의와 방어력을 분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쿠바에 있는 전력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해야 하며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피해자 선전을 쿠바 정권에 넘겨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바나가 미국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트럼프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협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은 바로 대륙 내에 위치해 있으며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하고 해외에서 미국인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는 정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